명절은 가족이 모여 웃는 날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집에서는 누군가만 주방에 갇혀 땀을 흘리더군요. 오늘 이야기는 며느리니까 당연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던 한 여자의 기록입니다. 이 영상 보기 전 무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명절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결혼 첫 해 설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알람 소리가 아니라 긴장감 때문에 거의 밤을 샜거든요. 옆에서 자던 남편 준호 씨가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떨지 말고. 우리 집 사람들 다 좋은 분들이야.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알아. 나 잘할 수 있을 거야. 당연하지. 우리 엄마도 이제 일 좀 줄이실 거야. 며느리 들어왔다고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지만 굳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도와주러 가는 건 줄 알았으니까요. 시댁에 도착하니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집안에선 벌써 기름 냄새가 나더라고요.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 영숙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어머 왔네. 지연아, 추웠지? 말은 따뜻했지만 인사는 거기까지였어요. 외투를 벗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앞치마부터 내미셨거든요. 이리 와. 시간 없다. 오늘 전이랑 나물이 잔뜩이라. 거실을 흘낏 보니 시누이 미희가 담요를 덮고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더군요. 언니 왔어? 미희는 눈도 제대로 안 떼고 손만 한번 흔들었습니다. 아가씨 왔네. 엄마, 나 어제 야근해서 아직 너무 피곤해. 시어머니는 곧바로 받아쳤어요. 그래. 너는 좀 더 자라. 직장 다니느라 얼마나 힘들겠니? 지연이는 지금 젊어서 괜찮지? 저는 그 말을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첫 명절이니까 원래 이런가 보다 생각하려고 애썼거든요. 하지만 그날 하루 저는 의자에 앉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파를 썰고 생선을 굽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했어요. 중간중간 시어머니는 떠들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역시 젊은 사람은 달라. 손이 참 야무지네. 그러고는 이어서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미희는 좀 도와줘야 하는데 직장 다니느라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딸은 손님 같아서 올 때마다 잘 챙겨줘야 돼. 거실에서 드러누워 있던 미희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엄마, 내가 무슨 손님이야. 근데 손님 대접은 계속해줘.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퍼졌습니다. 주방에서 전을 뒤집던 저는 기름 튀는 소리 사이로 그 웃음을 들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얼얼해질 때쯤 준호 씨가 주방으로 슬쩍 들어왔습니다. 여보, 고생 많지? 저는 땀을 훔치며 웃었어요. 괜찮아. 처음이니까 뭐. 그러자 시어머니가 바로 자르시더군요. 야, 너 뭐하러 들어왔어? 남자가 부엌에 왜 들어와? 손님들 오시기 전에 거실 정리나 해. 준호 씨는 민망하게 웃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원래 계획은 저녁 먹고 친정에도 잠깐 들르는 거였는데 시댁상 치우고 설거지하고 나니 밤 10시가 넘었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내일 점심 먹고 친정 가라.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첫 명절. 저는 며느리니까라는 말의 무게를 제대로 실감했습니다. 결혼 5년 차였습니다. 명절은 해마다 돌아왔고 패턴도 매년 똑같이 돌아왔어요. 명절 일주일 전만 되면 단체 채팅방에 시어머니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설에도 다들 모인다. 지연아, 떡국 떡이랑 고기, 생선은 미리 사와. 명절 음식 준비는 전날부터 해야 하니까 전날 오전까지는 무조건 도착해. 늘 저에게만 향하는 지시였습니다.
시누이 둘에게는 오면서 과일이나 케이크 하나씩만 사와라. 이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아이까지 낳고 회사까지 다니게 되면서 제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출근, 육아, 집안일, 그리고 명절 준비였습니다. 그래도 참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준호 씨가 변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늘 같은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여보, 우리 엄마가 원래 좀 옛날 사람이라 그래. 그래도 마음은 안 그래. 그리고 우리 누나들 명절에 겨우 하루 쉬는데 그때라도 편하게 지내야지. 저는 맞받아치고 싶었습니다. 나도 회사 다니는데 나는 왜 편하게 지내면 안 돼? 나는 딸이 아니야. 하지만 입까지 나온 말은 늘 목구멍에서 꿀꺽 삼켜졌어요. 괜히 싸움이 날 것 같았고 명절 전에 부부 싸움까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해 추석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어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지연아, 올해는 미희랑 은정이 둘 다 집에 있을 거야. 그래도 애들이 지쳐 있으니까 내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둘째 시누이 은정은 그때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집에서 아이만 키우고 있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은정 아가씨는 육아휴직 중이잖아요. 명절에는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명절에라도 쉬어야지. 너 내가 하나인데 은정이는 둘이야. 내가 이해 좀 해줘야지. 결국 그날도 저 혼자 주방을 지켰습니다. 거실에서는 은정이가 아이 재우는 척 소파에 누워있고 미희 아가씨는 회사 일 좀 봐야 한다며 휴대폰만 들여다보더라고요. 점심상 차릴 때쯤 시누이 셋째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막내라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특히 예뻐하시는 딸이었어요. 막내 왔네. 어디 보자. 또 살 빠졌네. 시어머니는 수진을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넌 좀 쉬어라. 차 타고 오느라 힘들었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문득 거실을 돌아보니까 시누이 셋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면서 과일을 까먹고 있더군요.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가 쿵 하고 무너졌습니다. 나는 왜 저기 앉을 수가 없지? 나도 누군가의 딸인데. 그 다음에 설날이었습니다. 첫 아이 하윤을 낳은 지 8개월 됐을 때였어요. 명절 전날 시댁에 도착했는데 하윤이가 평소와 달리 보채더라고요. 얼굴도 빨갛고 몸도 뜨거웠습니다. 어머니, 하윤이 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어야 할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가 아이 이마를 만져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애들은 원래 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오늘 전 다 붙여놔야 내일 편한데 그냥 좀 해. 저는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안방에서 하윤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아이가 울면서 토하고 있더라고요. 준호 씨, 하윤이 토했어. 준호 씨가 와서 아이를 안아봤어요. 열이 진짜 많이 올랐네.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지금 가자.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군요. 병원은 무슨, 오늘이 명절 전날인데 어느 병원이 열겠어. 그냥 해열제 먹이고 지켜봐. 지연아, 넌 나와서 일마저 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아이가 토까지 했는데요. 애들은 원래 그래. 토하면 좀 나아져. 지금 차례상 준비 다 끝내야 되는데 타이밍이 왜 이래. 준호 씨도 말을 못하고 저만 쳐다보더라고요. 순간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차례상이 아이보다 중요하구나. 결국 저는 하윤이를 안고 응급실로 갔어요. 혼자서요.
준호 씨는 엄마가 혼자 계시면 어떻게 하면서 시댁에 남았거든요.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열에 탈수까지 왔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방치하셨어요? 방치.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이를 방치한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차례상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새벽 4시에 하윤이 열이 내려서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불을 켜고 앉아 계시더군요. 애는 괜찮아? 네. 그럼 됐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들어가서 자라. 새벽 5시에 일어나자. 저는 대답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윤이를 내려놓은 채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 집에서 제 아이는, 제 몸은, 제 마음은 단 한 번도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속에 있던 금은 완전히 갈라졌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결혼 8년 차 설날에 벌어졌습니다. 설 일주일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올해는 조금 더 바빠질 거다. 미희 시댁에서 명절 음식 준비할 사람이 없대.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같이 해서 보내기로 했다. 어차피 너가 다 하잖아. 좀만 더 하면 돼.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 것도 벅찬데. 시누이네 시댁 음식까지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뭐가 문제니? 명절에 다 같이 돕는 거지. 어차피 너도 손이 빠른데 뭐. 미희는 직장 다니느라 힘들어서 그 집에 가면 또 일할 거야. 그래도 우리 딸인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그러면 저는요? 제 입에서 처음으로 거슬리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도 회사 다니고 저도 힘든데요. 저는 누구 딸이 아니에요? 전화기 너머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지더군요. 너 지금 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시어머니가 부탁 좀 했다고 그렇게 따져 물을 일이야? 내 친정 엄마도 명절에 고생하셨어.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결국 통화는 서로의 감정만 상한 채로 끝났습니다. 전날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제 앞에는 이미 2집 분량의 재료가 쌓여 있더라고요. 갈비 박스, 생선 상자, 전 부칠 고기와 채소들이 싱크대와 조리대 위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일단 우리 집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미희 시댁 보낼 것까지 하자. 우리 집은 기본 세트, 그 집은 전이랑 나물 위주로 싸주면 될 것 같다. 시누이 미희는 오후가 다 돼서야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하나와 과일 박스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나왔어. 언니, 진짜 미안해. 우리 시댁에서 자꾸 엄마 음식 얘기하길래 나도 모르게 자랑을 했거든. 그랬더니 올해는 우리 집 것도 같이 해달래.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뭐? 하지만 속으로는 무언가가 또렷하게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루 종일 전을 부치고 갈비를 재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습니다. 오후 5시가 넘었을 때 제 손은 감각이 없었어요. 허리도 펴지지 않았고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어머, 지연아,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얗냐? 그래도 이것까지만 하고 들어가서 씻어라. 시어머니의 말은 걱정인지 독촉인지 애매했어요. 문득 제 시야가 스르르 흐려지더니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뜨거운 전이 올려진 프라이팬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걸 본 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언니가 쓰러졌어.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눈을 떴을 때 병실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이고 옆에서 준호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더라고요. 여보,
깼어? 괜찮아? 저는 잠시 멍하니 준호 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응? 나, 이제 못하겠어. 준호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진 거래. 요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잖아. 명절 준비하느라. 저는 천장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8년이야. 8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명절에 앉아본 적이 없어. 시누이들은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과일 먹고 있는데 나는 주방에서 땀을 흘리면서 전을 부치고 있었어. 그래도 뭐,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야? 나도 누군가의 딸이야. 나도 명절에 친정 가서 쉬고 싶어. 그런데 왜 나는 안 돼? 준호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미인의 시댁 음식까지 만들라고 했을 때 나는 진짜 무너지는 것 같았어. 내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데 왜 내가 신우이네 시댁 음식까지 만들어야 돼? 그게 말이 돼? 한참을 침묵이 흐르더군요. 그리고 준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잘못 생각했어. 엄마가 원래 그러시니까, 우리 집이 원래 그러니까 너도 적응해야 한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 적응이 아니라 억압이었어.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나는 8년 동안 억눌러 왔어. 하윤이 토하고 열날 때도, 내가 쓰러질 것 같을 때도,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밤잠을 설쳐야 했어. 이제는 정말 못하겠어.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알았어. 내가 얘기해 볼게. 얘기로 끝나면 안 돼. 제대로 바뀌어야 해. 아니면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를 준호 씨도 느꼈을 거예요. 저는 퇴원한 뒤에도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준호 씨만 시댁으로 갔어요. 저는 하윤이와 집에 남았습니다. 오후쯤 준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보, 엄마가 진짜 화나셨어. 며느리가 명절에 안 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나는 말했어. 앞으로 명절 음식 준비는 다 같이 하거나 아니면 분담하자고. 지연이한테만 다 맡기는 건 부당하다고. 뭐래? 처음엔 진짜 난리였어. 엄마가 내가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했냐고까지 하시더라. 근데 내가 계속 얘기했어. 지연이가 쓰러진 이유가 뭔지, 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랬더니 동생들도 좀 미안하다고 하더라. 특히 미인은 자기 시댁 음식까지 부탁한 게 너무 과했다고 인정했어. 그래서 결론은 가족회의 했어. 앞으로 명절엔 다 같이 준비하기로. 누구 하나만 부담지는 거 없이. 그리고 지연이네 친정도 명절에 꼭 가기로 했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진짜? 응. 늦었지만 미안해. 전화를 끊고 나니까 잠깐 흔들리긴 했어요. 내가 너무 큰일을 만든 건가? 내가 진짜 나쁜 며느리처럼 보였을까?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참으면 이 집의 명절은 앞으로도 똑같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다음 명절,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에 갔어요.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시더군요. 표정이 예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왔구나. 들어와. 어머니, 앉아. 오늘은 애들이 다 일찍 왔다. 거실에 들어가니 시누이 셋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소파에 누워있지 않더라고요. 미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저번에는 진짜 미안했어. 나도 내 일만 생각했던 것 같아. 은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육아 힘들다고 핑계대면서
언니한테만 다 밀었어. 막내 수진도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도 주방 들어갈게요. 엄마랑 같이.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각자 한 가지씩만 맞자. 지연이는 전, 미희는 나물, 은정이는 탕, 수진이는 상 차리기. 나는 갈비 굽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진짜 바뀌었구나. 그날 명절 준비는 처음으로 웃으면서 할 수 있었어요. 각자 주방에 들어와서 손을 놀리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녁 식사 후 준호 씨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내일은 지연이 친정에 다녀올게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가서 인사 잘 드리고. 그날 밤 시댁에서 잠들기 전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참고 견뎌줘서. 견딘 게 아니라 말한 거지. 이제. 그래. 내가 말해줘서 다행이야.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명절은 이제 제게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어요. 시댁과 친정을 번갈아 가면서 보냈고 음식 준비도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어느 설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고 옆에서 미희가 나물을 무치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상을 차리고 수지는 과일을 깎고 있더라고요. 그때 하윤이가 주방으로 뛰어왔어요. 엄마, 나도 도와줄 거 없어? 저는 하윤을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하윤이는 아직 어려서 안 돼. 조금 더 크면 도와줘.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말씀하셨어요. 하윤아, 할머니랑 TV 볼래? 싫어. 나도 엄마처럼 요리하고 싶어. 그 말에 주방에 있던 모두가 웃었습니다. 미희가 말했어요. 언니, 하윤이는 정말 언니 닮았어. 우리 때랑은 완전 달라. 뭐가? 우리는 명절에 일 안 하려고 발버둥 쳤잖아. 근데 하윤이는 하고 싶어 하네. 저는 하윤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하윤이는 저와 달리 명절 일을 며느리의 의무로 보지 않을 거예요. 가족이 함께하는 일로 볼 테죠. 그리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후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준호 씨가 옆에 서더라고요. 나도 도울게. 오빠가? 남자는 부엌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었어? 은정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준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시대가 바뀌었지. 이제는 다 같이 하는 거야. 그날 저녁 시댁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행복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응. 지금은? 응. 지금 이 순간은. 준호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8년 전 나는 쓰러졌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그제야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왜 내가 쓰러져야만 했을까? 왜 내가 먼저 말해야만 했을까? 명절이 이제는 좀 나아졌다고, 시누이들도 일을 나눠 한다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었나? 나는 8년을 참았다. 8년을 견뎠다. 그리고 결국 쓰러진 뒤에야 겨우 말을 했다. 이제 명절은 무섭지 않다. 하지만 그 8년은 돌아오지 않는다. 일기를 덮으면서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첫 명절부터 말했을까요?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저도 쉬고 싶어요. 제가 왜 혼자 다 해야 해요? 아마도 못했을 거예요. 그때의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용기는 쓰러지고 나서야 생기는 게 아니라 쓰러지기 전에 내야 하는 거라는 걸요. 이 이야기를 듣는 어떤 며느리분들은 혹은 어떤 시어머니분들은 혹은 어떤 남편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결국 해피엔딩이잖아. 다 잘 됐잖아. 네, 맞아요. 겉으로 보기엔 해피엔딩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8년이라는 시간은 절대 그래도 괜찮았던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요. 제가 입을 열지 않았다면, 제가 쓰러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저는 명절마다 주방에 홀로 갇혀 있었을 거예요. 행복은 참는다고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말해야 찾아와요. 요구해야 주어지더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쓰러지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쓰러진 뒤에 말하면 왜 진작 말 안 했어? 라는 말을 듣게 되니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명절을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 믿으며 잃어버렸습니다.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인생극장입니다.